두 번째 모닝픽은 지하철 방화 악몽입니다. 네,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에 정말 믿기 힘든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거든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시간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60대 남성이 열차 내에 불을 지른 건데요. 당시 객차 안에는 약 400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범행 장소는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의 터널 구간으로 이 남성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했고요. 열차 안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따라 어둠 속을 달려 대피하는 영상도 함께 공개됐는데요.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다행히 대형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현장의 긴박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저 뉴스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었지만 기관사와 일부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약 20분 만에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해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열차는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 자재가 주로 사용돼서 불에 탄 것은 옷가지 몇 벌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화재로 23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130명 이상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재산피해 규모를 약 3억 3천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대처를 잘했어요 이번엔. 이 방화범 도대체 왜 이랬다는 겁니까? 사건 당시 방화범은 손에 그름 자국이 묻은 채 선로를 통해서 대피하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혼 소송 결과에 화가 났다며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한 분노가 범행 이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 사건 당시 객실 내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로 전송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거 뉴스 보자마자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올라서 정말 야 이거 어떡하나 했었는데 그래도 아주 큰 피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다 아시다시피 하루에 700만 명이 이용하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다 알뜰하게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쓸 거면 나가라입니다. 쓸 거면 나가라. 대체 어떤 걸 쓰면 뭐 나갈 각오까지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출산 육아와 육아 휴직입니다. 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은 출산 육아, 육아휴직 같은 이 모성, 부성 보호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42.4%, 출산 육아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답도 36.6%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컸다면서요. 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52.3%로 크게 늘었고요. 출산 휴가조차 어렵다는 응답도 46.5%였는데 정규직과 비교를 하면 모두 1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사례도 공개됐는데요. 임신 사실을 알린 한 직장인은 이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테니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받았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다고 합니다.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눈치 싸움이라는 게 문제인 건데요. 전문가들은 법만 있고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라면서 새 정부의 일터의 민주화 또 젠더 평등 관점의 통합적 정책 설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도만 있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실천을 해야 이 제도가 뒷받침이 돼주는 건데 네. 이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좀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사회복지시설 복합화입니다. 네, 이 말은 여러 시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뜻일 텐데요. 네. 사회복지시설들, 어떤 시설들이 복합화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서울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노인 복지시설과 또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의 복합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4,055개소, 이 중 노인복지시설은 1,979개소,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은 1,027개소이지만 인구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168만 명에서 2040년에는 27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6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은 78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결국 노인들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 둘을 어떻게 복합화한다는 거죠? 네, 서울시는 이 복지 수요의 변화에 맞춰서 공동 공간을 조성하고요. 또 세대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해외처럼 여러 복지 대상자가 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시설을 통합해서 인구 구조 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제는 복지가 또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